서기 13세기 동아시아 대륙은 거대한 폭풍에 휩싸였습니다. 세계를 정복하려던 몽골의 철퇴는 고려에도 맹렬히 불어닥쳤고 나라는 피폐해지고 백성들은 학살당하며 노예로 끌려갔습니다. 속수무책으로 당할 수밖에 없었던 절망의 시대. 과연 이 비극을 멈출 희망은 어디에 있었을까요? 그때 고려인들은 칼 대신 붓을 들고 망치 대신 끌을 잡았습니다. 단 한 글자의 오류도 없이, 한 치의 흐트러짐도 없이 수십 년간 혼신의 힘을 다해 한 글자 한 글자를 새겼으니 불교의 힘으로 나라를 지키려는 간절한 염원이 목판 하나하나에 고스란히 담겨 전 세계 유례없는 웅장하고 거대한 하나의 기록으로 피어났습니다. 오늘 우리는 인간의 상상을 초월하는 민족적 결단과 장인 정신, 8만 대장경 속에 숨겨진 뼈아픈 희생과 위대한 정신, 그리고 고려 백성들이 남긴 지울 수 없는 강렬한 불굴의 흔적을 추적합니다. 전쟁의 비극 속에서 탄생한 위대한 기록, 그 감동적인 서사 속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13세기 초 한반도를 포함한 동아시아 전역은 칭기즈칸의 후예들이 이끄는 몽골 제국의 거대한 정복 전쟁에 휩싸였습니다. 1231년 몽골의 침략은 고려를 시작으로 무려 7차례에 걸쳐 잔혹하게 이어졌습니다. 국토는 유린당하고 왕실은 강화도로 천도하여 피난 생활을 해야 했습니다. 백성들은 몽골군의 약탈과 학살, 그리고 노비로 끌려가는 비극을 겪어야 했습니다. 나라의 모든 시스템은 마비되었고 고려 왕조는 풍전등화와 같은 위기에 처했습니다. 이러한 절망적인 상황 속에서 고려인들은 필사적으로 저항했습니다. 무신들은 용감하게 싸웠지만 역부족이었고 백성들은 산성으로 피난하거나 의병을 조직하여 끈질기게 맞섰습니다. 하지만 그들에게는 몽골의 압도적인 군사력을 이길 만한 강력한 힘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눈에 보이지 않는 더욱 강력한 힘을 갈구했습니다. 바로 불교의 힘이었습니다. 부처님의 가피로 이 거대한 재앙을 멈추고 나라를 지킬 수 있다는 간절한 믿음, 그것이 고려인들의 마지막 희망이었습니다. 2세기 무렵 최초의 한역 경전이 출현한 이래 불교의 여러 가르침들은 동아시아권에서 보다 심층적으로 이해되기 시작하였습니다. 그간의 불서들은 대체로 필사의 형태로 유통되다가 10세기 목판 인쇄술의 발달에 힘입어 방대한 불교 문헌 전체를 경판으로 제작해보려는 시도가 이루어졌습니다. 그것이 최초의 대장경인 중국 송의 계보장입니다. 계보연간에 주로 제작되었다고 해서 계보장 계보대장경이라 부르며 북송 때 황제의 명으로 만든 대장경이라 해서 북송측 판대장경이라고도 부릅니다. 이 계보장은 고려와 여진, 서하, 일본 등 당시 보편적 문화로 불교를 공유하던 주변국들에 두루 전해졌습니다. 송의 대장경 조판 이후 고려의 초조대장경과 교장, 제조대장경을 비롯하여 요의 거란장, 금의 조성장, 원희, 보령장, 명의 영락장, 가흥장, 청의 청장 등등 동아시아의 거의 모든 왕조에서 끊임없이 당대까지의 불교 문헌을 집대성한 그 시대의 대장경을 만들어갔습니다. 이 중 고려의 교장은 일명 속장경이라고 불리는 것으로 11세기의 고려, 의천의 주도로 제작되었으며 불교의 여러 문헌 중 경전에 대한 승려들의 장소만을 모아 집대성한 것으로 여러 대장경 중에서도 독특한 위상을 갖습니다. 사실 고려에서는 이미 한 차례 대장경을 조판한 경험이 있었습니다.
거란의 침략을 부처님의 힘으로 물리치고자 11세기 초에 조성한 초조대장경이 그것입니다. 하지만 몽골의 침략으로 1232년 이 초조대장경마저 불타 없어지는 비극을 겪어야 했습니다. 고려인들은 이를 부처님께서 더 큰 고통을 통해 우리에게 새로운 염원을 요구한다고 받아들였습니다. 이에 고려 왕실은 다시 한번 부처님의 힘에 의지하여 나라를 구원하고자 강화도에서 제조대장경 조판이라는 대역사를 시작합니다. 이것이 오늘날 우리에게 팔만대장경으로 알려진 바로 그 위대한 유산입니다. 강화도에 자리 잡은 임시 수도에서 국군이 백척간두에 달린 상황 속에서 수십 년에 걸쳐 거대한 불사를 시작했던 것입니다. 이는 단순히 불교 경전을 만드는 것을 넘어 국가적 위기 앞에서 백성과 왕실의 모든 염원과 단결된 힘을 보여주는 상징적인 행위였습니다. 팔만대장경의 조판은 인간의 상상을 초월하는 거대한 작업이었습니다. 약 16년 동안 1236년, 1251년 진행된 이 프로젝트는 글자를 새길 목재를 구하는 것부터 시작되었습니다. 경상남도 남해와 지리산 일대에서 엄선된 자작나무와 삼번나무가 베어졌고 이 목재들은 바다와 육로를 통해 강화도로 운반되었습니다. 운반된 목재는 수십 년간 바닷물에 담가 불순물을 제거하고 다시 소금물에 삶고 찐 후에 그늘에서 건조하는 과정을 거쳤습니다. 이 모든 과정은 목판이 뒤틀리거나 벌레에 먹히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이후 목재는 글자를 새길 판으로 다듬어졌고 수많은 경전 필사 전문가들이 글자 한자 한자를 목판에 옮겨 적었습니다. 그리고 숙련된 장인들이 단 한 글자의 오류도 없이 모든 목판에 정교하게 글자를 새겨 넣었습니다. 글자의 크기, 간격 모양은 물론이고 글자의 배열까지도 일정하게 유지되었습니다. 무려 5200만여 글자, 81,258장의 목판이 단 한 명의 글씨체가 새겨진 듯한 일관성을 보였으니 이는 가히 기적과도 같은 정교함과 인내의 산물이었습니다. 몽골의 침략이라는 극한의 상황 속에서 이루어진 불굴의 정신력이었습니다. 팔만대장경은 단순한 불교 경전의 집합체가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당시 인류가 가진 최첨단 기술과 최고의 장인 정신이 집결된 기록 유산이자 국가적 위기 앞에서 하나 된 고려 민족의 정신이 담긴 위대한 승리의 상징이었습니다. 세계 최대 규모의 목판 대장경이자 현존하는 어떤 대장경보다도 완벽하고 오류가 적다는 평가를 받습니다. 이는 고려의 불교적 역량과 더불어 뛰어난 인쇄술과 장인 정신을 동시에 보여주는 것입니다. 놀랍게도 팔만대장경은 몽골의 거대한 침략이라는 국가적 위기 속에서 완성되었습니다. 하지만 몽골은 이 대장경의 조판이 끝나고도 수십 년간 고려를 계속 압박했습니다. 팔만대장경은 직접적으로 몽골군을 물리치지는 못했지만 고려인들에게는 정신적인 버팀목이자 끈질기게 저항할 수 있는 힘의 원천이 되었습니다. 완성된 팔만대장경은 처음에는 강화도에 보관되었다가 이후 조선시대의 해인사로 옮겨져 오늘날까지 온전히 전해지고 있습니다. 특히 해인사 장경판전은 대장경판을 최적의 상태로 보존할 수 있도록 과학적으로 설계된 건축물로 그 자체로 유네스코 세계유산에 등재될 만큼 위대한 지혜를 담고 있습니다. 전쟁의 참화 속에서 탄생했지만 역사의 경랑 속에서도 훼손되지 않고
천년 가까이 온전하게 보존될 수 있었던 팔만대장경. 이는 목판을 만드는 과정에서부터 시작된 고려인들의 철저한 준비와 완벽한 보존을 위한 선조들의 지혜가 결합된 놀라운 결과입니다. 팔만대장경은 단순한 불교 경전이 아닙니다. 그것은 몽골의 철퇴 아래에서도 굴하지 않았던 고려 민족의 위대한 정신과 불가능해 보이는 대업을 기어이 이루어낸 집념의 상징입니다. 전쟁의 상처 위에서 피어난 이 거대한 기록은 고려 왕조에 영원히 지워지지 않는 불굴의 흔적으로 남아있을 것입니다. 오늘날 팔만대장경은 우리에게 국가적 위기 앞에서 좌절하지 않고 문화적 역량을 결집하여 위기를 극복하려 했던 선조들의 위대한 지혜를 일깨워주고 있습니다. 이야기 한국사 고려편 왕과 백성의 숨은 이야기. 다음 편에서는 또 어떤 궁중의 은밀한 야화가 우리를 기다리고 있을까요? 긴 시간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